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이슈인 테라 루나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슈거리가 있을 때마다 다루는 것이 유튜버의 숙명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시간일 거라는 생각에 이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저희 투자자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야 다음번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 할배도 정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99%는 이번 테라 루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며 저 할배마저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와 더불어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쌓지 않는다면 크게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시장을 이끄는 젊은 CEO 권 땡땡씨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코인 유튜버가 루나에 투자하여 하루아침에 20억을 잃고 테라 CEO 권 땡땡씨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도 생기고 소중한 자산을 잃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테라 CEO 권 땡땡씨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 할배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을 할 것을 당부드리지만 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잃는 사람이 있다면 버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공부하고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럼 지금부터 휴지 쪼가리만도 못해진 루나코인, 크립토 마켓 시총 4위까지 올랐던 테라가 왜 지금의 경우까지 오게 되었는지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보면 전통 금융세력과 신흥 금융세력 간의 힘싸움 그리고 UST와 루나코인을 엮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미들은 속된 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아가는 세력을 신흥 금융세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신흥 금융세력들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혁신하고자 하는 IT 개발자와 사업가들입니다. 그러나 혁신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며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권화에 두기에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모를 리가 없는 전통 금융세력들은 오늘 주제인 테라의 취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질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고 결함이 많습니다. 이전부터 트위터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었고 테라 생태계에는 문제가 많고 1년 뒤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기가 오갈 정도로 전통 금융세력의 먹잇감으로 포착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테라 생태계의 허점은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과 테라 UST와 루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에 좀 더 깊숙하게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건. 최초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때부터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운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였습니다. 그중 대장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현재는 수만 개 이상의 코인과 토큰이 발행되고 사라지고 있으며 너도나도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디지털 시장 내에 만들어내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코인을 등재하고 거래하는 거래소가 생겨났고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디지털 시장 내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달러의 대체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이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작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거래 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엔 눈치 빠른 사업가와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이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한 테라 재단에서는 UST를 발행한 것이고요. UST의 발행 목적은 중앙화를 벗어나 UST와 루나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탈중앙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루나코인의 가치 보존과 교환 매개라고 들 수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고 나니 이 또한 탈중앙화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있었기에 이 또한 탈중앙이 아닌 중앙화였고 여태껏 알고리즘만을 믿어온 투자자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UST와 루나를 묶어주는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1UST는 개당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와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전통적 법정화폐인 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하여 1대1 담보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과 달리 UST 스테이블 코인은 루나를 담보로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UST의 가격이 1달러를 넘어 1.5달러가 된다면 가격이 상승한 만큼의 UST를 소각하고 루나를 발행하여 간격을 맞추고 반대로 UST의 가격이 0.5달러로 떨어지게 된다면
0.5달러만큼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루나를 발행하고 UST를 사서 그 간격을 메꾸는 식입니다. 이러한 차익거래를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서로 피를 나누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DT, USDC와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지 그리고 정말 달러를 지급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대한 의문점도 많은 상태에서 테라재단에서 발행하는 알고리즘 형태의 UST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 세력이 보았을 때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허점과 의문점 투성이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고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과 테라 생태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테라 재단에서는 루나뿐 아니라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 알고리즘에 포함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4조 5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액션을 취했습니다. 루나와 비트코인을 담보로 UST를 1대1로 패깅하겠다라는 액션 덕분에 루나의 가격은 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만 결국 휴지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으며 테라 재단이 보유했던 4조 5천억 원의 비트코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이 길어지다 보니 이것저것 부연 설명하게 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UST와 루나를 계속해서 소비해줄 투자자가 있어야 테라 플랫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가치가 지속하기에 이들은 마케팅적인 수단으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고수익의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이 뭐냐?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재단에서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 블록체인형 은행이며 UST를 매수하여 예치시킬 시에 1년간 20%의 이자를 UST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공하는 블록체인형 은행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00를 은행에 예치시키면 1년 뒤에 $1200로 받게 되는 것이죠.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화된 자산입니다. 안정화된 자산인 UST를 사서 예치시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안정화된 자산인 UST로 준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였기에 그걸 아는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전부터 앵커 프로토콜의 UST를 사서 투자하였고 알고리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했던 투자자들은 루나까지 같이 사서 모아가며 테라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상품과 디파이에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벌었습니다. 전체 발행된 UST 중 70%가 앵커 프로토콜에 몰렸을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되며 무위험 투자라는 말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말이 오가는 이유는 앵커 프로토콜에서는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였는데 대출이자보다 대출을 받아서 예치시켰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10%, 즉 10만 원인데 빌린 100만 원을 다시 B은행에 맡기면 20%, 즉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위험 없이 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며 이렇게 A부터 B, C, D 이 순으로 대출 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 예치를 하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 풍차 돌리기라고 칭했고 투자 꼴통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과 돈이 테라 생태계로 모인 것이며 테라재단이 크립토 마켓에서 시총 4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자산 시장이었기에 발생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과 가상자산에서만이 줄 수 있는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것과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저희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투자하는 이 시점에는 별일 없을 거야 터지더라도 나중에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큰 화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20% 이상의 이자를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와 신규 투자자가 진입을 한다고 해도 20%의 이자를 1년 2년 동안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테라재단에서 고정이율에서 변동이율로 추후에 바꾸는 것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자들이 UST를 사서 예치시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과 허점을 모를 리가 없던 전통 금융 세력은 UST와 루나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베팅이 통했기에 지금의 테라 루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신흥 금융 세력은 전통 금융 세력을 넘어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CBDC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SDT, USDC 등의 패그가 깨질 위험은 없는지?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보일 태도에서 발생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점점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기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시장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막고 달러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은 사실상 은행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운영자금 규정이 명확하게 준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렇지 않기에 미 정부는 지속적으로 테더가 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 정부는 1.
은행을 통해서만 발행을 하게 한다. 2. 중앙은행의 준비금 달러와 1대1로 매칭한다. 3. 사적 스테이블 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도입한다. 라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며 이제는 CBDC를 관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너희가 믿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곧 휴지 쪼가리가 될지 몰라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디지털 미국 통화가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이 미쳐 날뛰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USDT 테더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립토 마켓이 망하거나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테라와 같은 사건이 몇 차례 더 진행된다면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나 크게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 할배는 제 영상을 접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물론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나 실천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갖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투자시장에 입문해야 하기에 꼭 이 부분은 지켜가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1. 항상 감당 가능한 금액만 갖고 분할 투자할 것. 2. 남들과 견주어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철학과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할 것. 3. 얼마를 벌지 생각하지 말고 잃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임할 것. 4. 시장 앞에 겸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5. 스스로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볼 것. 투자라는 것은 누군가 잃는다면 누군가 벌어가는 곳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에 내던져 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할배도 전문가가 아니기엔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뿐더러 할배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듯 우리 모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살아나서 강한 자가 되어 보아요. 항상 투자는 신중 또 신중.